자, 그리고 오늘 이 얘기도 나왔는데요. 지금 그때 서부지법에 가서 난동을 피웠던 그 주로 이제 그 10대, 20대였던 것 예. 같아요. DC 인사이드에서 자기네들이 방 만들어가지고 한 사흘 전부터 사전에 답사도 하고 미리 계획했다고 하는 사실 일부가 드러났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배우가 하나하나 이제 확인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요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난입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봤지 않습니까? 예. 봤는데 그거 누가 안에서 서부지방법원 내부로 아는 사람이 영장 전담 판사실 이제 판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요. 법원에 가면 다 고청해둬요. 왜냐하면은 판사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래서 다 고청해두고 법정이 아래층에 있거든요. 근데 7층의 영장 전담 판사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갔는데 당일 영장 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당직 판사가 네,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난동해갖고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았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직적으로 공모를 안 했으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투블럭이라는 사람이 1층에 불을 내려고 그러죠. 그걸 라이터 기름 뿌려가지고요. 네. 그건 어떤 거냐면요. 1층에서 불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력이라든가 모든 병력이 그 불을 끌어 가겠죠. 그 사이에 그 테러하려고 같이 공동행동하는 겁니다. 즉 쉬운 말로 성동격서를 일으켜 놓고요.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진영에 들어가면은 대장군 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을 내가지고 병사들 이쪽으로 빼놓고 대장군 박사를 진격에 들어가가지고 잡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좀 역할 분담도 됐었고 공동 모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갤러리에 DC 갤러리 안에서 16일 오후 8시쯤에 서부지법 후문으로 와서 도와달라. 서부지법은 담이 낮아서 진입하러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쪽 후문 쪽으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복장들도 아예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가리고 시커먼 옷을 입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오면 사전 답사한 그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했고 답사한 내용, 그러니까 저희 서로 예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면 그 실행 라인 자체가 우발적이라, 그러니까 서로 갑자기 모여서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를 준비했던, 그래서 폭동을 준비했던 어떤 조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는 건데, 일단 거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들이 그냥 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했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런 우발적인 폭동이거든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하다가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 산 준비라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정치적 의도가 누구로부터 오더가 왔거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조직적인 예비를 했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 전도사라고 얘기되는 정광훈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근데 이 자가 한 행동을 보면 특임 전도사죠. 상당히 예를 들면 의도한 행위대로 벌어진 거 문제 하나랑 그다음 젊은 친구 같은 경우도 계속 서로 표시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위로 올라가자 이런 표시들이 나오고 말씀하신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테러를 하려고 한 건지 협박을 하려고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 영장 전담 판사의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건조물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문제가 많은 행위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 경찰 차원에서 전광훈 뭐 특별 뭐 수사팀이 구성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발본색원 해야 돼요.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헌재가 예외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법원이 예외겠습니까? 저는 만약 검찰도 만약에 구속 기소해버리게 되면 검찰 가서 난리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하나하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증거에 맞게 따박따박 저는 체포를 해서 수사하고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서도 하고 있습니다. DC는 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갤러리만 그 관계가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배우를 더 찾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요번에 그 특임 전도사라는 말을 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어떤 기독교의 공식적인 그게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너는 왜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거 물어보냐 하시더니 자기도 그거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원 가면은 판사실 올라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그 유리문인데 그 유리문은 좀 이렇게 다른 데보다 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야 나와 한 다음에 소화기를 한 두세 개 던져가지고 깨고 들어가죠, 그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단체로 어떤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행동이고요. 경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극우 유튜버들 말고도 소위 이 극단적인 우파 조직들의 전체적인 연대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탐사보도 측에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신남성연대, 뭐 DC 인사이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 극우 유튜버랑 연결되면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들이 주택의 조직적인 동원이나 이런 걸 한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사람들 하나하나 잡아서 수사를 해서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전 이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무슨 뭐 이게 HID도 아니고 이 조직이 전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끝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 이런 행위를 계속 할 거라고 봐요. 되게 무서운 거죠.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추긴 측면이 있고 현장에서 그 변호사가 가가지고 그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예.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그 김용현의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유승수 변호사 좌익 빨갱이를 하고 그래 헌법재판관들을. 아니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자기가 김용현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러고 심판정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좌익 빨갱이 헌법재판관들은 이거 어떻게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이 노림수가 뭔지 알겠는데요. 그 사람 절대 김용현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변호사 아닙니다. 그런 어떠한 좀 이렇게 남다른 어떠한 그 뭐 이런 걸 보여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좀 정치판에도 한번 끼워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사람 보면 저기잖아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변호인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헌정을 파기하려는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헌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있냐? 그랬더니 김용현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바람에 아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해 볼까 옆에 표정이 저 뭐 하자는 거지? 손발이 맞아야 장사를 하지 이런 느낌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으니까 선관위를 헌법기관을 털어가지고 뭐가 나오게 하거나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원래대로라면 손가락 절단기 이런 걸 통해서 고문을 해서 허위 자료를 받겠다는 거죠. 받게 해서 소위 국회를 없애게 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행위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김용현을 변호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연단의 위에 올라와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요. 저는 어디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자기들의 법률적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진짜 변호사가 깡패도 아니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법 위에 서서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폭이죠, 조폭.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조폭이에요. 표하고 돈, 신도 모이는데 변호사가 가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용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 30대 가가지고 법원 때려부신 친구들은 그런데 그냥 현혹돼가지고 맞습니다. 앞장섰다가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인 거고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누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할 때 그 헌재재판관 만장일치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소수 의견도 그때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장일치하도록 가장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그 태극기 그 슈퍼맨 망토로 메고 나오신 그 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그 재판관한테 감정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판관은 정확하게 점잖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참 정말 그러니까 재판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건데 점잖게 그건 소송 절차에서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막 그냥 대들잖아요. 그거는 절대 내가 변호하는 의뢰인 있지 않습니까? 의뢰인한테는 정말 그 의뢰인 입에다가 염산을 가득 부어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게 이 과연 맞는 건가? 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는 계속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 질서를 바로잡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의 오류는 있고 판단은 잘못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사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 똑같이 완벽할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들을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하나씩 다 보완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그런 문제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용산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용산에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구구 유튜버들한테 전화 통화해가지고 예. MBC 가서 시위 좀 하시죠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조직이라는 건 전체 우리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어떤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구구 유튜버들에게 오더를 주거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 사회에 소통하게 만들어내는 압력작용을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이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소위 이쪽에 있는 구구 집단들, 그 행정관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과 토양, 저는 이런 힘 때문에 권력 아니면 또 자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구 집단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 용산 대통령 칠다. 누가 뭐라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이건 얼마나 안 좋은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하는 짓이나 제가 볼 때 유사한 짓이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는 내가 볼 때 내놓고 드러내놓고 불법 정도가 아니라 위헌도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위태롭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네. 본인이 특검 검사하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수사하면서 배운 거예요. 안 그래요? 원래 저 수사하면서 다 배운다니까요. 저 빵쟁이들 빵에 가면 기술 하나씩 늘어서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금목 장악이네. 예. 금목 장악이네. 진짜. 신지루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 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진짜 거대한 백래시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이제 극우가 준동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또 그걸 우리가 12.3 내란 사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지지자들의 어떤 이념 성향이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더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왜냐하면 너네들 참여 안 할 거야? 안 올 거야? 그럼 너네들 나 안 주고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나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극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공 이데올로기에 그냥 물든 사람들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반페미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반노조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들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인권의 개념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젊은 층까지 거기 가세를 해버리니까 국민의힘 아예 지지층이 형질이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움직임들이 거기에 판사, 일부 판사, 검사, 뭐 이런 법조인들도 변호사까지 예외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이 힘들이 작용하게 될 경우에는 정권을 만약에 민주당이 되찾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통치하기 어려운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걱정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 바탕 찍고 있는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소선구제의 단순 다수 대표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소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수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또 블록이 없는 거죠. 보수 블록이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에야 이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아마 자기 발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저는 요번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들 민주당이나 진보나 진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종북 좌파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옛날 빨치산 있지 않습니까? 네. 빨치산 사람들이 그 밑에 부하들 세뇌한 거 똑같아요. 우리 김일성 장군님 다시 올 거다 하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다 다시 올 거다 하면서 지금 계속 부추기랑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남욕하면서 자기는 그거 하는 거예요.